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강원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최저기온 원주 영하 8도, 횡성 영월 평창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오늘 하늘은 맑겠지만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0도 안팎에 머물러 춥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모자와 목도리 등의 방한용품도 잘 챙겨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에도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하늘엔 구름만 많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2025년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공모에 원주시가 선정됐습니다. 원주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고요. 횡성군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5년 자기개발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또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정리해드리죠. 12월 27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돌봐줄 사람이 없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공공기관의 돌봄 대행 사업이 추진됩니다. 원주시는 원주형 365 다함께 돌봄 사업을 1월부터 시작하는데요. 돌봄 대상은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주말이나 공휴일에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초등학생입니다. 돌봄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돌봄을 이용하려면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다함께 돌봄센터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천년 주목숲길 평창 발왕산 1458m 정상에 누구나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평창군은 대관령면 발왕산에 노약자와 장애인, 임산부와 어린이 등 고행약자를 위한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에 조성된 숲길 데크로 2.4km에서 무장애 나눔길 410m를 이어서 연결하고 발왕산 전망 쉼터를 포함한 쉼터 2개소와 보행 편의를 위한 교행참 8개소 등을 교통약자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발왕산 생태 탐방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월군이 내년 1월부터 지역의 대표 관광지이자 국가유산인 장릉과 청령포, 고시구를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을 정기휴관일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매주 월요일과 설, 추석 당일은 휴관하며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외지 방문객을 위해 개관하고 화요일에 휴무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성가족부 2025년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공모에 원주시가 선정됐는데요.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함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 원주시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의 안경옥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2025년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공모에 원주시가 선정이 됐고요. 이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첫 사례라고 하는데요. 선정 배경과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모두 다 아시겠지만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전국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었죠. 예. 그러던 중에 원광수 원주시장님이 시정 공약 사항 중에 하나가 이 디지털 성범죄 지원 센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주시에서는 2003년도부터 이제 원주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었던 터에 이 전국의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가
14곳이 있어요. 예. 근데 그동안 이제 강원도에는 계속 없었던 상황이어가지고, 요번에 이제 우리 상담소에서 이 특화상담소 이제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또 선정이 되어서 2025년도부터는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로서 도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예방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최근에도 불법 촬영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던 만큼 이 현 상황에 대한 좀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의미가 있었고 이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보는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 접수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 자료가 있다면 알려주실까요? 네, 강원경찰청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네.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범죄 중에서도 디지털 성범죄인데 2020년도에 367건, 그리고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가면서 2023년도에는 423건으로 전반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건수는 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소에서도 올해 이제 14명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전국적으로도 성폭력 범죄 중에서의 이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 늘어날 추세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언급해 주신 통계 자료만 들어봐도 디지털 성범죄 신고 접수 사례를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무엇보다 아무래도 그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된 이유가 가장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예.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실은 딥페이크 같은 경우도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가능하기도 해서, 저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징은 다른 성범죄와는 달리 피해자, 가해자가 가장 많은 연령층이 저연령층 10대,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좀 원인으로 좀 살펴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디지털 공간이라는 익명성이 있고, 그리고 어떤 플랫폼들의 보안성 등으로 인해 가지고 증거 수집이 어렵고 은폐가 용이하다는 것들을 가해자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런 위법한 범죄 행위가 드러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더 쉽게 또 디지털 성범죄에 도 이입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좀 그렇게 접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고, 마지막 어쨌든 세 번째로 본다 그러면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고율의 증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들이 이제 많이 변하고 있죠. 이걸 숨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걸 드러내서 제대로 가해자를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좀 바뀌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 디지털 성범죄의 그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원인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성범죄 증가 원인을 잘 나눠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디지털 기기 사용의 보편화가 이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디지털 성범죄 유형들의 변화가 좀 시대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 좀 변화가 있어 왔나요? 아무래도 2020년도 이전이랑 이후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2020년 이전에는 성폭력 범죄 유형 중에서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라고 부를 수 있는 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하고 카메라도 이용 촬영죄였어요. 그러니까 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은 휴대폰으로 해가지고서 뭔가 그 음란한 영상물을 상대방한테 그냥 전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피해 영상물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야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주 내용이고, 카메라도 이용 촬영죄는 현재까지도 가장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유형인데, 아무래도 화장실이나 탈의실이나 이런 데다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놓는 거, 그걸 촬영하는 거. 이것이 2020년도 진짜 성범죄 유형이 거의 대다수였다라고 본다 그러면 2020년 이후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사실 이 디지털 성범죄가 사실 급증했습니다. 그 시기 이후로.
그러면서 카메라대 이용 촬영죄와 더불어서 이 피해 촬영물을 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유포된 것들이 재유포되고 이런 것들이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유포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건수도 상당히 많이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합성이나 편집한 딥페이크 범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예, 코로나 이후에 또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좀 이제 변화가 필요한 건 분명해 보이고요.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한 교육과 상담은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좀 학교에서 좀 실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네. 별도로 디지털 성범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디지털 환경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 디지털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상담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이나 SNS를 통한 상담으로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 비대면 상담을 조금 늘리는 것들이 좀 상담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유포 협박에 많이 좀 노출되면서 자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불안과 아픈 상처를 충분히 공감하고 지지하면서 이 상담에 조금 접근하는 것, 그리고 상담을 좀 상담자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고를 결심하기까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불법 촬영물 신고 방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불법 촬영물이 있다는 것을 피해자가 인지하거나, 그리고 이것이 유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일단 경찰서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사이버 경찰청을 통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하셨을 때 우리가 실명 대신에 가명으로도 조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드러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뒤에 이제 겁먹지 마시고,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 진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녹화 진술을 이제 받고 있고, 피해자를 위한 국선 변호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조력을 일단 받을 수 있게 되죠. 네. 그리고 유포된 피해 영상물과 관련돼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어요. 네. 서울에서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삭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재유포 방지를 위해서 24시간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하고 있는데요. 아울러서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로 전화를 하시면, 요즘엔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TV에도 전화를 해라, 삭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피해 영상물에 대해서 접속을 차단하거나 삭제 등의 시정 조치를 방통위에서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하면 저희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다가 삭제 요청을 대신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리고 방법들이. 상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북한 상담소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해바라기 센터든 1366 등에서도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염려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 신상이 공개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번호가 유출이 돼서 그걸로 또 피해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주민등록 변경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소로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끝으로 짧게 청해 듣겠습니다. 네.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명확한 방법은 내가 가해자가 되지 않는 것. 그렇죠. 이게 뭐 장난이든 재미든 호기심이든 돈 때문이든 이게 왜 범죄가 되는지, 이걸 유포하는 게 피해자한테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 이 유포를 하고 누군가는 또 그거 다시 재유포하면서 소비를 하잖아요. 상황에서 이것들을 내가 중지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무엇보다는 이제 산업화되고 있는 이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이런 문화들을 바꿔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네, 수장님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 가정폭력 성폭력 안경옥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횡성군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5년 꿈드림 수당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의 의미와 실태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네, 우선 학교 밖 청소년은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상급 학교로 진학하지 않은 미진학 청소년을 말하는데요. 네. 2023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의 통계 자료를 보면 강원도 전체 학생 수 14만 2,979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은 1,354명으로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횡성군의 경우 전체 학생 수 3,664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은 63명으로 1.1%를 보이고 있는데요. 강원도 평균보다 0.2% 높은 수준입니다. 네.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학교 부정응, 품행, 해외 출국 또는 질병의 이유가 있고요.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교육을 받거나 가정 형편과 학직 위반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원하는 대학에 빠르게 진학을 하고 싶거나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른 시기에 자퇴를 하는 청소년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할 경우 은둔형 외톨이가 되거나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고 또래와의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생겨난 센터가 꿈드림 센터인데요. 꿈을 드리다라는 뜻의 꿈드림 이름이 생겨났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횡성군 가족복지과 아동청소년팀 남재현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우리 횡성군 직영센터로 심리적 고민이 있는 관내 청소년들 만 9세에서 24세 청소년까지 개인 상담이나 심리 검사, 특별 지원, 문화체험 등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아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없지만 고졸 검정고시 수업 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한 문화체험 등을 운영해서 문화 소외 지역에 살고 있는 관내 청소년들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꿈드림 수당을 새롭게 신청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신청 방법과 수당 지급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우선 꿈드림 수당은 2022년부터 강원도 전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자기개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진로 탐색과 개인 역량을 키우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이 꿈드림 수당 신청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할 수 있고요. 대상은 도내 9세 이상 19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일 기준 도내 1년 이상 거주자일 때 신청할 수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적 증명서나 미진학 증명서가 필요하고 주민등록등본 한 부와 신분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시면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보장 결정 통보가 되고요.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월 5만 원씩 횡성사랑카드로 포인트를 충전해 지급됩니다. 또 분기별로 상담센터를 방문해 정기적으로 사례 관리 상담을 받게 되는데요. 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횡성군 가족복지과 아동청소년팀 남재현 팀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2025년 1월부터 꿈드림 수당을 새롭게 신청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상자도 20일까지 다시 신청하셔야 되니 신청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중순부터 진행될 2025년 4월 1차
고졸 검정고시 수업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우리 횡성군청 홈페이지 새 소식 또는 횡성군 청소년 내부 밴드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주변의 학교 밖 친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이 지원하는 꿈드림 수당과 검정고시 강의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석 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박영석 기자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들어보죠.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다들 희망찬 을사년 계획을 세우고 계실 것 같아요. 도내 해맞이 명소에서 어떤 행사가 있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우선 다행히도 1월 1일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동해안 대표 일출 명소인 강릉시 경포해수욕장과 정동진에서는 31일 오후부터 특설 무대가 마련되어 다채로운 공연과 불꽃놀이 등을 즐기면서 새해 일출을 기다리실 수 있고요. 네. 속초해수욕장 일원에서는 일출 직전에 빛의 바다 속초를 주제로 한 야간 경관 작품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손글씨 퍼포먼스와 클래식 연주 등이 펼쳐지며 일출을 기다리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동해안에서 제일 빨리 새해 일출을 볼 수 있는 삼척 맹방해수욕장 역시 근덕면 번영회에서 덕산해변 앞 해발 50m의 석봉산에 새해 첫날 오전 7시까지 일출 행사를 열어 떡국을 나눠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바다뿐 아니라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다른 명소들도 좀 있을까요? 정선에서는 해발 1,500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해발 1,561m 가리왕산 정상에서 해맞이 행사를 여는데요. 본래 오전 10시부터 운영하는 케이블카 운영 시각을 오전 6시로 앞당겨서 케이블카를 타고 20분만 올라가시면 발 아래 펼쳐진 운해를 바탕으로 장엄한 일출을 감상하실 수 있고요. 네. 또 올해 마지막을 스키장에서 즐겁게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횡성 웰리힐리 파크를 찾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31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연말 행사가 열려서 인기 아티스트들이 출연해 올해의 마지막을 흥겨운 음악으로 장식하고요. 1월 1일 새벽에는 새해 첫날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소원지를 작성해 새끼줄을 매달고 불태우며 새해 소망을 기원할 수 있다고 하니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아무쪼록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내년 1월에 추천할 만한 관광지가 평창에 있다던데 어떤 곳인가요? 네, 바로 한국관광공사가 내년 1월 추천 관광지로 평창 국립한국자생식물원 등 5곳을 선정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오대산 숲속에 자리 잡고 있는 평창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오롯이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식물로만 구성되어 있는 식물원인데요. 2021년 최소 100년간 이곳을 식물원으로 운영한다는 조건으로 산림청에 기부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하고요. 희귀식물원과 특산식물원, 모둠정원 등 7개의 야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문자센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도자기 공예도 체험하실 수 있고요. 오대산에는 전나무 숲길로 유명한 월정사와 그리고 월정사 성보박물관,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을 비롯한 힐링 명소가 즐비하니 다가오는 1월에는 평창으로 떠나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평창으로 떠나보고 싶네요. 끝으로 농구 소식 짧게 들어보죠. 원주 DB가 4연승을 내달리다가 2연패로 주춤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고향 소노와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10승 12패로 7위로 내려앉았는데요. 바로 오늘 홈에서 SK를 상대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데 SK가 현재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강팀인데다 원주 DB와 달리 상승세를 타고 있어 절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게다가 주장 강상재의 부상, 주전센터 김종규의 무릎 시술 등에 따른 완전체 전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스럽긴 하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열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새해 해맞이 명소 소개해 주시고 또 평창도 추천해 주시고 농구 관련 소식도 전해 주셨습니다. 박영서 기자, 올해 아마 이제 마지막 뵙는 것 같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알찬 소식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12월 27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세요.